그게 야당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에? 글쎄, 저는 뭐 이제 한 40일. 아직은 없다. 예. 40일인데, 저희 잘못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뭐 특별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출마의 변부터, 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사태 또 대선 참패 겪으면서 아주 지금 괴멸의 위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등을 돌렸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러지는 우리 한국당을 좀 건전한 보수로 이기 위해 정말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취지에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우리 한국당이 과거 지도부의 인물로는 우리 시대 변화에 또 민심에 따라서 당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저같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4선까지 하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그냥 책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맞춰서 잘 좀 우리 보수의 정말 이 건전화 이렇게 바로 세우고자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선이시긴 한데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나 당지 후보를 영입했던 원유철 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요. 먼저 네. 지명도가 훨씬 높은 홍준표 후보는 왜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에도 당대표를 하다가 네. 7개월 만에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디도스 사건 처리 과정에 이제 당 지도부 또 최고위원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이제 와해가 됐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력의 한계라는 하나의 그 실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파가 좀 보수당이 계파 갈등으로 맨날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런 계파 갈등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당권 투쟁 같은 게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품격 있는 좀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약하지만 인지도가 오히려 없는 것이 없다기보다 좀 낮은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참신한 정치 또 저 같은 경우는 13년 정치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하거나 줄서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파 갈등을 옆에서 수없이 잘못된 걸 봐왔기 때문에 또 원유철 후보도 훌륭하긴 하지만 또 원내 대표로서 지난 자유한국당이 아주 참패한 그 또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총선이요. 총선 과정에 그때 원내 대표였었죠. 그런 그 책임 있는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을 좀 져야 될 지도부의 인물들이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지도는 낮지만 사실은 인지도 낮은 것이 오히려 국민께도 당원이 볼 때는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새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물론 뭐 그때 비밀투표였긴 합니다만 네. 대충 추정하기로는 언론에서 탄핵에는 찬성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하시는 거 보니까 맞군요. 근데 탈당은 또 안 하셨어요? 그죠? 저는 뭐 그때 그 탄핵이 사실은 절차상이나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죄목이나 이런 탄핵 사유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특검에서 그것이 조사가 충분히
조사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12월 9일이.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의 그 사태가 대단히 그 국정이 나라가 아주 대단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4월 하야설 그리고 또 조기 대선 언급을 당내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론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태가 이좀 차분히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더 굉장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오히려 판결을 정확히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그런 탄핵에 찬성은 안 했지만 정치적 그런 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탈당 문제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 안에서 쭉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박도 전혀 아니고 뭐 권력 주변에 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또 국회직 활동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의원인데 근데 그 당에 어쨌든 공천받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공동 연대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근데 탈당한다는 거는 뭔가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 안 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자세에서 이 좀 나가서 어떤 해결하는 당시에 또 반기문 또 유엔 전 사무총장의 대선 후보로였던 옹립 뭐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탈당한 그런 계산적 탈당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을 안 했고 무너져도 같이 우리 책임지고 좀 뭐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최대한 고쳐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탈당을 당시 안 했습니다. 탈당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수 쳐준 대목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언론에 잘못 알려진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실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없어서 박수를 쳐주지 않은 건가요? 글쎄,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 한 40일 이제 됐잖아요. 네, 50일 가까이, 예. 네. 10일이니까, 아니죠. 40일이군요. 예. 네, 40일 됐는데, 사실 바로 이제 인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고 싶어도 뭐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총리 임명 문제서부터 해서, 그 인사 문제가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새 정권 들어서면 서로 그냥 대선 때 싸우고 온갖 걸 했어도, 그래도 몇 달은 조금 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새 정부가 일단 어쨌든 선출이 됐으면,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든 잘했든. 근데 네. 좀 굉장히 이제 첫 인사부터 이렇게 보이니까, 저로서도 야당이지만,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저는 한편,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야학교사, 노동운동, 학생운동, 감옥도 가고, 다 겪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적폐청산하고, 박근혜 MB 정부의 그 역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보수 정권의 아주 썩은 부분이다, 부패다, 이렇게까지, 또 당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대당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공직자 또 위에 높은 소위, 그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이 살아온 어떤 모습이, 이 보통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데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도 이런 차제에, 그런 문제 있으시군요. 지지하든 않든 간에, 이런 문제에서는 좀 바로잡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도 널리 인재를 구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측근들, 주변 이 코드 이렇게 또 선거 때 공을 세웠거나 이런 가까운 데서 찾다 보니까, 이런 한계들을 노정해서 야당으로서도 이런 문제를 그냥 또 이렇게 박수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측근이거나 가까운 데 찾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인식은 알겠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대외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글쎄, 이건 뭐 일방으로 변화가 뭐 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또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제1당이죠.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집권 정부와 여당이 우선 좀, 빨리 어떤 욕심껏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국회가 걸리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이 아주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뭐 여야 어떤 대립은 종식되기가 어렵고 또 발전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여당 정부가 좀 느리더라도 이 기회에 좀 뭔가 우리나라가 좀 이 법치 또 국회와 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 나가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정치 발전이라는 큰 그런 기초를 놓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칼자루는 결국 정부 여당이 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야당이 아무리 때를 쓸래도 합리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진정하게 그러면 야당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뭐 추경도 사실은 불효불급한 거는 우리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죠. 그렇지만 뭐 공무원 수를 뭐 대폭 늘린다든가 그게 사실 일자리 늘리는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1,500명 이게 아니라 뭐 249명이 필요하다. 원래 공무원 증원은 대단히 그 철저하게 따져서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일자리 해가지고 공시생들 정말 그냥 이 지원만 왕창 늘려놓고서 거기에 희망 가는데 그 희망 성취하는 취업이 공무원으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정책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야당하고 좀 이 통과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해서 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든가 해야지 일방 추진을 하면은 야당이 제가 당대표가 된들 또 협치를 또 저도 하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여당이 또 집권 정부가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셨고요. 예, 그쪽이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네. 자유한국당은 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잘못이 없습니까? 뭐 글쎄 뭐 힘없는 또 뭐 약한 소수의 또 저 대선 참패로 상처 입은 많은 그런 이 후유증이 있는 당인데 글쎄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정부와 여당이 또 새 정부가 좀 야당을 좀 같이 끌고 가는 설득하고 이런 좀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한데 야당이 뭐 먼저 잘하자 뭐 어떻게 하자 하고서 이런 인사 문제 이런 난맥을 지금 이제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연일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또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국회의 절차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물르게 또 그냥 위장전이 또 좋다 그러고 대충 넘어갔다가는 이건 또 글쎄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뭐 소망하는 그런 또 국민들은 뭐 또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또 우리 당을 또 지지하는 또 보수나 또 아니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봐서는 또 야당이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언제 고칩니까? 그런 거. 그래서 좀 힘 있는 정부가 또 여당이 조금 좀 그게 야당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에? 글쎄 저는 뭐 이제 한 40일 아직은 없다. 예. 40일인데 저희 잘못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뭐 특별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상진 후보였습니다. 구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저같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4선까지 하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그냥 책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맞추어서 잘 좀 우리 보수의 정말 이 건전화 이렇게 바로 세우고자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선이시긴 한데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나 당지 후보를
역임했던 원유철 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요. 먼저, 네. 지명도가 훨씬 높은 홍준표 후보는 왜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에도 당대표를 하다가, 네. 7개월 만에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디도스 사건 처리 네네. 과정에 이제 당 지도부 또 최고위원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이제 와해가 됐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력의 한계라는 안에서 그것이 조사가 충분히 조사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12월 9일이.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의 그 사태가 대단히 그 국정이 나라가 아주 대단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4월 하야설 그리고 또 조기 대선 언급을 당내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론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태가 이좀 차분히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더 굉장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오히려 판결을 정확히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그런 탄핵에 찬성은 안 했지만 정치적 그런 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탈당 문제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 안에서 쭉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박도 전혀 아니고 뭐 권력 주변에 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또 국회직 활동 지역구 활동 열심히 했던 의원인데 그 책임 있는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을 좀 져야 될 지도부의 인물들이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지도는 낮지만 사실은 인지도 낮은 것이 오히려 국민께도 당원이 볼 때는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새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물론 뭐 그때 비밀투표였긴 합니다만 네. 대충 추정하기로는 언론에서 탄핵에는 찬성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예 하시는 거 보니까 맞군요. 근데 탈당은 또 안 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때 그 탄핵이 사실은 절차상이나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죄목이나 이런 탄핵 사유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특검의 그 실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파가 좀 보수당이 계파 갈등으로 맨날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런 계파 갈등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당권 투쟁 같은 게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품격 있는 좀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약하지만 인지도가 오히려 없는 것이 없다기보다 좀 낮은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참신한 정치 또 저 같은 경우는 13년 정치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하거나 줄서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파 갈등을 옆에서 수없이 잘못된 걸 봐왔기 때문에 또 원유철 후보도 훌륭하긴 하지만 또 원내 대표로서 지난 자유한국당이 아주 참패한 그 또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총선이요. 총선 과정에 그때 원내 대표였었죠. 그런 여기 야당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에? 글쎄 저는 뭐 이제 한 40일 아직은 없다. 예. 40일인데 저희 잘못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뭐 특별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출마의 변부터 왜 본인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사태 또 대선 참패 겪으면서 아주 지금 괴멸의 위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등을 돌렸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러지는 우리 한국당을 좀 건전한 보수로 이기 위해 정말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취지에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우리 한국당이 과거 지도부의 인물로는 우리 시대 변화에 또 민심에 따라서 당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성남시 중흥